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시간 박성열의 토크 콘서트 열린 공감입니다. 자, 오늘 열린 공감 주인공은 20여 년 동안 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중구의 토박이 대전광역시 의회 전 의장님인 김영관 전 의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삶의 철학, 소신, 과연 어떤 것들이었는지, 또 그와 함께 대전의 미래와 중구의 발전은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가꿀 수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저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분들과 우리 중구민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대전 시민 여러분, 특히 중구민 여러분, 저 중구청장 예비후보 김영관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환절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20여 년간의 의원과 또 행정 경험을 통해서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다시 일어서는 중구,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네. 굉장히 말씀을 자분자분하게 하시네요. 네, 딱 봤을 때는 이제 천상 정말 남자 같다, 이목구비 또렷하시고 그래서 좀 힘있게 인사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또 아닌가 봅니다. 그 성품 자체가 말소리가 원래 좀 예. 제가 차분하게 합니다. 본인이 차분하게 합니다. 이런 얘기 쉽지 않은데. 네, 예. 은근히 또 그런 차분함 속에 또 유머가 위트가 또 있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네. 평소에 예.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말을 이제 정치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말을 요점 정리를 해서 네. 간단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저기 간단 명료하게 네, 말씀을 네. 하신다고 했으니까 길면 제가 좀 잘라도 되겠습니까? 그냥 놔두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쭉 봤더니 뭐 계속 이 대전에서 이제 학교를 쭉 다니셨고요. 네. 그렇죠? 네. 중구 토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중구에서 여기서 토박이라는 말의 정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제가 55년 10월 1일생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는 이제 문창동에 지분이 이제 여러 번 다시 짓고 이렇게 바꾸고 예. 했습니다만은 그 한 주소에서 부모님 모시고 이제 어머님 돌아가셨고요. 네. 모시고 또 우리 아들들 또 제 식구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저희 집이 4대가 산다라고 이렇게 주변에 소문이 나서 알려지기도 했죠. 4대요? 네. 4대라 하시면은 이제 증조 저한테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증조 할머니가 살아 계셨었고요. 예. 저 학교까지 이렇게 바르다 주고 이렇게 한 기억도 제가 있고, 증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가 계실 때 이제 우리 애들이 태어났으니까 네. 4대가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돌아가요. 네. 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있으세요? 증조 할아버지는 지 낳기 전에 돌아가셨고요. 증조 할머니는 지 업어서 할머님이요? 네, 가고 했어요. 아주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예. 그리고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옛날 노인들은 그렇잖아요. 학교 가는 길에 문 앞에까지 골목까지 쭉 따라 나와서 잘 다녀오라고 그러고 또 학교 갔다가 안 오면 또 멀찌감치까지 마중 나오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손주 위안을 받으면서 크셨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큰아들이고 장손이고 그러니까. 또 저희 집이 그 손이 좀 귀합니다. 또 할아버지도 외아들이셨고 아버지도 외아들이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할머님이 따로 이렇게 몰래 챙겨주는 것도 많았겠는데요. 그때는 보면 예. 증조 할머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고 결국 손자밖에 없었어요. 오직 최고. 그렇죠. 그 집안의 며느리들은 정말 힘들었겠네요. 근데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칭칭씨. 그게 달라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보는 거 여자들이 보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사모님 오신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한번 직접 네,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 안 힘들었는지. 예. 그게 칭칭씨가 결코 쉽지 않았을 글쎄요, 텐데. 뭐 그 남자들과 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르지만 네. 뭐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뭐 표현하기는 말이죠. 그렇게 불편하게 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사실 부엌에서 있는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그 얘기 이따 혹시 사모님 오시면 제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뭐 어렸을 적의 추억 얘기들은 뭐 이따 잠시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때 네, 나누겠고요. 자 그 공무원 생활을 20여 년간 이제 하셨어요. 네, 이제 네, 그게 이제 구의원과 시의원을 이제 했던 그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 그 전에는 이제 뭐 몇 가지 제가 사업 유통에 관련된 사업들을 네네. 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 이제 뭐 이제 취급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그 뭐 아침에 나가면 한 12시 정도 들어오게끔 사업을 왕성하게 또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을 때니까 아주 열심히 했었어요. 돈은 많이 버시곤 하셨나요? 돈은 제법 버셨나 어떤지? 뭐 예. 돈은 뭐 남한테 꿇어다니 않을 정도였어요. 그럼 어떤 뭐 이렇게 그 사업가로서의 수완도 제법 있으셨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의 많은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직책이 또 부여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좀 되니까 좀 뭐 학교 애들 학교 육성회장도 맡아달라. 또 뭐 지역의 파출소의 무슨 위원장도 맡아달라. 뭐 또 동사무소에서 하는 무슨 지역의 위원장도 좀 맡아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또 결국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환원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뭐 좀 적극 참여를 좀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본인의 의지는 맡고 싶지 않았는데 맡아달라. 그래서 맡은 거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원래 그런 의지는 없으셨어요? 아니 그때는 뭐 맡아달라 이렇게 보다는 현재 그 위원장을 이제 맡아달라고 맡고 위원은 참여한 지가 꽤 됐죠. 평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위원장 같은 것은 사실 추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추대로 해서 하니까 제가 맡아달라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네. 네. 그게 그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한 적은요. 사람이니까 하고 싶어서 했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싶어서 한 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예. 그 전에 이게 좀 그 뭐 내세우기 좀 쑥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누가 나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한다고 막 손들고 그렇게 나간 사람 없잖아요. 대개 이제 주변에서 당신이 하라고 그러면 겸손하게 겸손하게 좀 있다가 밀려서 마지 이렇게. 못해서 이렇게 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었나 그렇게. 그럼 뭐 그런 식으로다가 쭉 구의원, 시의원 해오신 거예요? 그거 나는 하기 싫었는데 남들이 이제 맡아달라. 그거 하고 네. 그 선출직에 출마해서 선거에 의한 당선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또 생각해요. 다릅니까? 네. 예. 네, 그거는 주민의 냉정한 그 표로 심판을 받는 거고, 예. 또 그 사람이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이라든지 행적이라든지 또 지역에 얼마만큼 봉사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를 가지고 표에 의해서 주민을 뽑는 거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그건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구의원 2번 네, 하고 네. 시의원 2번 하시면서 구의장과 시의장도 하셨어요. 네. 나름대로 그 의정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글쎄요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기는 이 대전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네. 가장 의회 쪽으로는 스펙이 가장 완벽한 분 아닌가요? 구사정도 알고 네. 시사정도 알고. 그렇죠. 지금 이제 현재까지 보면 지방의회 그러니까 대전의 지방자치를 보면 구의 의장을 거쳐서 시의 의장으로 간 분은 없습니다. 없죠. 저밖에 예, 없습니다. 제 기억에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설인데 기초의원 재선하고 기초의장하고 또 시의원 재선하고 시의 의장하고 한 것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어쨌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저 김영관 우리 전 의장님을 인정을 다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뭐 저는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심부름을 네가 나가서 잘할 수 있으니까 가서 해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뽑아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구의원 2번 하실 때 중구를 위해서 구의원으로서
또 구의원으로서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받았다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잘하고 있으니까 선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뭐 했다? 예. 저는 뭐 의정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체적으로 보면 자, 입에다 이제 뭐 내가 봉사한다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여러분의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영관이는 의정을 활동할 때 보면 예.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입안시키는 역할이 결국은 의정 활동이거든요. 그것이 해결돼 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 이제 우리 눈으로 이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러한 주민의 수건 사업이나 이런 민원이 해결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런 역할을 제가 제대로 많이 수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 4년의 임기를 이제 부여를 받으면 그 다음 4년 후에 내가 뭐를 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내가 재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해보지 않았어요. 시작할 때의 마음을 4년 끝에 갈 때까지의 마음으로 갖고 가고 예.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네가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 때 그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이렇게 출마를 했고요.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중구에서 그 지금에 있는 청사, 중구 청사. 예, 중구 청사. 예.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있고 이랬을 텐데 중구청사 이전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중앙과 대전시와 이런 관계의 중간 역할 또 투쟁하는 역할을 해서 지금의 청사를 이전해 온 것이 가장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또 우리 중구민들에게는 또 많은 기억에 남겠네요. 네. 어쨌든 지금 뭐 도청이 이전하면서 사실 그 남들 그 대전시민대학이 자리를 했지만은 네. 사실은 이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시와 또 충남도 간에 또 아직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도 어떤 중구청 내에서는 그 부분들은 원활하게 잘 그 당시 해결을 하셨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뭐 국회의원이신 뭐 지금의 이제 의장 되신 강창희 의장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행정적인 업무를 제가 맡아서 이제 심부름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대전시청 자리가 시의 재산인데 구의 재산으로 넘어오는 그런 역할의 중심에 있었죠. 그러셨군요. 시의회에서는 어떠셨습니까? 시의회. 시의회는 구의회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좀 다르죠. 넓어지고 선거가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구의 의회를 할 때는 지금처럼 중선거구제가 아니라 소선거구제였었어요. 한 동에서 한 명을 뽑는 그런 소선거구제를 이제 채택해서 하고 시의원 선거는 중구에 이제 3명이니까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죠. 그러니까 이제 한 동에서 선거를 하다가 동이 6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한 10만 정도. 오, 굉장히 높네요. 네, 예. 유권자가 한 뭐 6, 7만, 7, 8만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선거는 굉장히 넓고요. 또 시의 규모가 그때 당시에 구청의 예산이 한 1,000억 정도면 시의 예산은 한 뭐 1조 한 5천억. 1조 5천억. 예, 이 정도 되는 규모니까 상당히 큰 규모라고 봐야 되고 또 일단 시의원은 대전시의 전체 행정을 한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정당 공천을 받아서 기호를 달고 나가니까 또 정치력도 좀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좀 많이 다릅니다. 기초하고. 예. 어쨌든 한성구구에 중선구구로 해서 한 10만 명. 사실은 그 전국에 봤을 때 그 각 행정구의 협상 봐도 10만 명 이상 그 인구가 안 되는 그 군 단위들도 많거든요. 많습니다. 굉장히 뭐 이웃에 크네요. 보면 뭐 예. 옥천, 보은, 영동, 금산 뭐 이런데도 다 10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굉장히 점점 이제 성장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김영관 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 아까 그 중구청 이전과 관련돼서의 업적을 이제 그 구의원이었대 말씀하셨다면 시의원일 때는 시의 발전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시의장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예, 시는 이제 구하고 좀 달라서 이제 대전시 전체의 어떤 그 예산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문제가 5개구를 통과해서 하는 그런 이제 의정 활동 또 의결 활동을 하는데
내가 뭐 중구를 위해서 일했다. 또 아니면 뭐 어디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시의원은 이제 대전시 전체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렇죠. 일을 하는 예, 겁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들어가서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의회가 그 집행부하고의 그 소통의 채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 상당히 지금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보면 청와대하고 뭐 국회하고 뭐 소통이 안 된다, 뭐 또 뭐 정당하고도 안 된다 이러는데 그때 운영위원장이 이제 원내총무입니다. 맡아서 여야 간의 문제를 또 해결하는 그런 대화 채널, 또 집행부의 장과 또 집행부의 그 간부들하고의 대화 채널이 운영위원장, 원내총무 쪽으로 다 집결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각 의원들과 그 소통, 화합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좋아했고 많은 분들이 또 따라줬고요. 의장을 하면서는 이제 그러한 배운 소통과 그 화합의 리더십으로 해서 아마 제가 의장할 때가 그 이제 주변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떠난 후에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도 김영관 의장이 의회를 운영할 때가 가장 소통과 화합이 잘 되고 또 집행부를 상대하는 가장 강한 의회였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뭐 그런 관계 유지를 해서 저기 의원님들끼리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뭐 정해진 어떤 규정 외에는 뭐 이렇게 일부러 뭐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가본 적은 없고요. 없고요. 예. 그때부터 아마 그런 그 통제가 많이 되고 언론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저희 때는 뭐 규정에 정해져 있는 어떤 초청 행사라든지 또 우리가 꼭 선진지를 봐야 될 그런 지역이라든지 뭐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많은 그 시의원들이 잘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저 순전히 김영관 전 의원님이 그 의장님으로서의 그 영도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제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 아니 네. 화합에 대한 장을 네. 제가 만들어 준 자주 것이고 만들어 주시고. 것이고 또 대화의 채널을 넓게 해서 만들어 줬다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이제 같이 화합해주고 참여해준 의원들의 목도 많이 있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긴 세월 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그 기억에 남는 뭐 상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저는 뭐 이런 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고 뭐 여러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억에 나는 뭐 저는 이제 수상경이 그 없습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제가 이제 원해서 뭐 받은 그런 상 같은 건 없고요. 이제 뭔 일을 이렇게 하고 나면 많은 기관 단체에서 이제 표창패, 감사패 또 뭐 표창장, 이런 것도 주고. 감사패 뭐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많이 받았어요. 집에도 뭐 쌓아놓으면 상당히 많은 그런 표창장과 표창패를 많이 받았고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의정 활동을 할 때 그 전국에서 이제 많은 의원들 중에 네. 의정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정 대상. 중앙 네. 언론에서 주는 그걸 이제 중앙 서울에 그 기자 무슨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받은 적이 있고요. 어떤 분에게 주는 상이었어요? 의정 대상. 역시 뭐 이제 그런 겁니다. 의회의 발전적인 그 방향, 주민과의 소통과 또 의회가 발전하는 데에 그런 공로로 또 지방자치 발전 그런 거죠. 주는 거였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제가 이제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역할을 16년간 했는데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 표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상이죠. 두 상. 네, 예. 그 의정 대상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의정 활동에 참여하시는 구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이 받고 싶어하는 상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광역과 기초를 구분해서 주는데 저는 광역에서 받은 대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중구 토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구에는 글쎄요, 저는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구에는 좀 보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중구하면 자랑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옛날에 저는 은흥정이 그러죠.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놀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자랑거리가 있어요, 중구에? 뭐 중구는 가장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대전을 있게 한 사실은 중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전 동부와 서부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전의 역사와 문화재 또 내지는 그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운데에 차지하고 있는 보문산, 또 중구를 감싸고 있는 대전천과 유등천. 이거는 이제 이런 그 지형적인 문제를 갖고 또 발전한 데가 중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보물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중구 주민입니다. 주민이 계시기 때문에 중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이 없는 구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민들이 제가 어떤 그 봤던 그 조사에 의하면 그 많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라는 거죠.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보물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어떻게 보시는지.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이 도시가 이렇게 크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인구 60만인 대전에서 150만의 대전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신도심을 개발하게 되고 또 그 개발하는 쪽으로 교육 환경과 문화 활동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여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런 구도심이 재생하는 데까지는 3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예. 외국의 예를 들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저 문창동이니까 문창초등학교를 제가 나왔어요. 이제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졸업식에 참여를 해서 좀 축사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작년에 79명 졸업했는데 올해 45명 졸업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럼 우리 김영환 전 회장님이 그 졸업했을 때는 몇 명 정도 학생이 있었는데? 그때는 8반까지 해서 한 반에 한 60, 70명이 있었는데 한 500명. 500명. 예, 500여 그럼 명. 1년에 500명 정도 졸업을 했던 네. 문창초등학교가 네. 지금 이제 한 70명 정도. 아니요. 올해 더 45명 졸업. 45명이요? 네. 거의 10분의 1 이상 그렇습니다. 됐네요. 예. 근데 그런 점들이 이제 그 우리가 피부로 가장 와 닿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야, 공동한데 어디서 공동하고 뭐가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고령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령화는 또 왜 중구나 동구가 많은 고령화를 갖고 있느냐 구도심이 그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거 환경이요. 예. 주거 환경이 상당히 구도심권에는 산동네나 이렇게 보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열악한 이유 때문에 도심이 침체되는 거죠. 그것도 워낙 저 땅값이 비싸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용이하지는 않지 않나요, 중구는? 지금 이제 그 재개발 문제는 저는 대단히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던 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상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재개발을 꼭 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구에는 좀 그런 지역이 좀 다수 포함되어 있나요? 네, 그럼요. 그래요? 그래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당연히 이 도시가 역사적인 문제와 이런 것을 보존해 가면서 새로운 어떤 주거 환경 개선 문화를 바꿔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거 환경 개선을 깨끗하게 또 아파트 같이 이렇게 깨끗하고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줘놓으면 젊은 층이 유입이 되거든요. 네. 대개 이제 우리가 기존의 주택들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십니다. 그럼 젊은 층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문창초등학교에 졸업생이 45명이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낳고 기르고 그 지역에 사는 그런 젊은 층의 인구들이 우선 많이 유입돼야 된다. 그러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돼야 되고 또 그래서 교육 환경도 좋아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다 병행이 돼야만 그런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게 사실 주거 환경이 이렇게 그냥 집만 깔끔하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도시공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동구가 계속 슬럼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유성구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같은 30평대라도 32평에 들어와서 주거해서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하고 35평, 36평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즉 이쪽에 동구에서 사는 분들은 1,000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유성구에서 사는 사람들은 10,000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네네. 즉 어떤 그 지역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소비의 규모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조금 더 그런 구체적인 보관도 갖고 계신지요? 중구의 어떤 그런 그 재개발과 관련돼서 재건축 사업을 하신다면? 물론 그건 뭐 고려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재개발 자체도 침체돼 있어요. 예. 건설 경기가 지금 예, 없습니다. 안 좋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우선 뭐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거고요. 또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어떤 결과냐면 이 아파트를 줘도 분양이 안 되니까 재개발 사업을 맞습니다. 시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그 해결이 되려면 우선 경제가 좀 안정되고 좋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보면 전 이제 대전 MBC 자리죠. 네, MBC 자리. 선화동하고 이쪽에 보면 이제 문화동 쪽하고 네. 제법 아파트들이 아주 뭐 잘 분양도 되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아주 개선된 주거 환경 속에서 좀 이렇게 사시는 모습 보면 좀 중구는 그나마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중구는 사실 잠재력이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럼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그 이제 병원에서 하는 그 외과의 예를 든다면 어떻게 집도의가 어떤 수술 방법과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구의 심장이 다시 뛰게 이게 하려면 그러한 집도의도 바꿔야 되고 그러한 집도의가 정확한 집도를 해서 이 수술을 해서 나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맡아서 이 중구의 발전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뭐 은행동과 대흥동과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뭐 이 중구의 경제 활성화를 해서 문화를 중심으로 한번 뭐 이렇게 아까 명품 도시의 그 주하는 문화 콘텐츠로 저는 그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문화 중심의 어떤 그 명품 도시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중구가 갖고 있는 것은 이제 가장 큰 그 하드웨어는 결국은 문화입니다. 문화. 대전의 그 역사를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 예술 문제도 중구가 거의 갖고 있는 본거지죠. 또 중구가 문화재나 이런 역사의 그런 현장에도 중구가 거의 제일 앞서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신 신채호 선생께서도 생가지가 정생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래된 아무튼 오래된 뭐 고려 시대인가 하여튼 뭐 그런 가마터도 발견이 되고요. 그래요? 네네네.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요. 또 충남도청 건물이나 자체가 그 역사죠. 그렇죠. 역사고 또 대흥동 성당 같은 그런 건물들 우리가 이제 많습니다.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또 보문산성 이런 역사적인 문화의 본거지가 사실은 중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아주 인기를 갖고 있는 뿌리공원이라든지 또 그 오월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 대전 시민이 보고 즐기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사실은 중구예요. 그 문화적으로 대전의 허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사람이 뭐 이렇게 오게 한 어떤 그 문제를 단순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문제들을 하나의 일본에 가면 장인들이 하는 것처럼 특성화시키고 그 특성화된 것을 명품화시키면 나는 그것이 대단한 그 상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쭉 많은 선진화 지역 이제 다녀보신 것 중에 중구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도시나 이렇게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일본 얘기 방금 하셨는데. 예. 일본에 가면은 그 일본의 전통 문화를 갖고 있는 거리를 그대로 보존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그 정원 같은 것 꾸며놓은 것도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 중구도 저런 모습으로 좀 바꿔가야 되겠다. 옛 것은 옛 것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저는 전통시장도 아주 그 어떤 큰 그런 이 매장을 갖고 있는 그 할인 매장을 갖고 있는 그런 마트 같은 것으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예. 아주 그 우리가 예전에 즐겼던 그 볼거리와 먹거리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상품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시가지도 옛 구시가지에서 우리가 그 나무 같은 그 한 100년 된 나무들이 심어 있는 그런 도로 이런 도로들은 충무체육관 주변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부터 예. 그런 도로들은 아주 명품 도로로 만들 수 있거든요. 뭐 낙엽의 거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래서 젊은 연인들이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 또 우리가 차없는 거리 같은 데에는 그 외국의 밖에 야외에 이렇게 놓고 의자 딱 테라스 놓고 문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주말 같은 때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쪽. 또 최근에 이제 그 등 축제, 오색 축제 같은 것은 아주 저는 며칠 갔었습니다만은 그 중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흥정이 거리를 비롯한 문화예술의 거리 이런 것과 연계시켜 놓으면 저는 1년 안에 자신 있습니다. 중구에 들어올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중구를 활성화시키는데 대단히 기여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옥마을 있잖아요. 예. 그냥 건물만 있는 데는 사람이 안 몰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데 가봤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경제적 부양 가치가 또 올라가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제가 이제 열린 공감을 하니까 중구는 사실은 은행동과 대흥동 같은 경우는 그 70년대 사실 그냥 한옥마을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근현대사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그 상인들하고 좀 잘 해서 70년대에 복고 도시를 만들면 복장도 그렇게 하고요. 장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남자들 저번은 뭐 데빗을 뒤에다 꽂고 나팔바지를 입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제주도 가면은 옛 문화를 해놓은 그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학교 이렇게 놓고 도시락 얹어 놓고 뭐 난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은흥정이 거리가 젊은이의 거리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화동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리로 연계시켜서 가고.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대전극장 통이 있어요. 뭐 대전극장. 대전극장 또 옛날에 미팅하면 꼭 갔었어요. 예, 그렇죠. 그저 제일 극장도 제일극장하고 아카데미. 근데 제가 언뜻 지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계시죠. 예. 또 나이 드신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쪽을 옛 어르신들이 모이고 또 나이가 좀 은퇴하신 장년층들이 모이시는 그러한 거리로 만들면서 옛날 추억의 다방, 추억의 뭐 막걸리 대포집 뭐 이런 식의 거리를 만들면 우리 젊음과 그 어른들 장년층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균형이 좀 그러한 도시 개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좀 말씀대로 구상이 된 대로 좀 실현이 되면 아무래도 또 이 중구의 또 미래가 새롭게 탈바꿈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또 어떻습니까? 조금 예민한 문제 하나 좀 던져볼까 싶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그 선대본부장 대전 지역 선대본부장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으로 탈당을 해서 이제 당적을 옮기셨습니다. 네네. 이게 저 새해 있는들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을까요? 이거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뭐 그런 문제를 하면 사실 뭐 누구든지 자유롭지 못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이다. 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 때 또 박근혜 박근혜 현 대통령과 경선할 때는 세계적인 추세가 경제 대통령입니다. 경제가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경제 대통령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길을 택했었고요. 뭐 이후에 이제 제가 정당을 옮기게 되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당들이 보면 대통령 선거 때 다 공약한 게 있어요. 그중에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는 것은 뭐냐면 기초 단체장과 기초위원 선거를 공천제를 폐지할 거냐 유지할 거냐입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 후보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것이 폐지입니다. 뭐 이미 박근혜 현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공약집에 들어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구의원과 시의원을 해보니까 이 공천제 피해가 지역에 있는 그 이제 공천권을 가진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구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론자입니다. 제가 예. 네, 중구의 의장 시절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는 뭐 공천제가 폐지되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럼 뭐 이런 겁니다. 외국의 사례는 많이 있죠.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직 공무원 하신 분들, 또 전직 또 이제 뭐 선생님 하신 분들, 교장 선생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퇴임을 하시고 나서 지방의원으로 들어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공천제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들이 정치에 입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봉사활동 하려도 못하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조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천제 폐지가 당론으로 정해지고 공약사항으로 정해진 것을 이걸 여당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야당은 공천제 문제를 당원 투표까지 거쳐서 공천제 문제를 관철했습니다. 폐지하겠다. 지금 이제 김한길, 안철수 양 대표가 만나서 한 것도 결국은 기초 선거에 대한 공천제 폐지 문제 아니겠어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우리가 이제 뿌리째 뽑느냐 아니면 발전시키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박근혜 정부에서 또 공약사항에 넣었던 것을 새누리당이 그걸 유지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야당인 민주당이나 이런 데는 이미 폐지를 선언했고요. 그러면 내 지론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내 지론에 갖고 있는 쪽으로 가서 정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약사항이에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대전이 국제과학도시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전 하면 과학도시예요. 근데 그 틀에다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형성하고 하겠다고 주장을 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문제를 반토막 냈지 않습니까? IBS만 설치하고 중의원 가속기는 2019년으로 넘기겠다. 이것은 상식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의한 가치관과 정체성이 바뀌는데도 남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한 실망감, 어떤 약속의 불이행, 예, 뭐 이런 것들이 김영관의 행보를 바꿨다라고 네. 뭐 이렇게 결론을 질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한 가지 더 조금 네. 예민한 질문 하나 더 던져보겠습니다. 자꾸 예민한 질문한다. 그게 제가 네, 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 원도심의 그 공동화 문제, 사실 이 부분은 그 현 시장이라든가 전 시장님하고 또 우리 김영관 의장님의 관계를 봤을 때에 사실 이 문제가 결코 우리 전 의장님이 이렇게 좀 편할 수는 없다고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 보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 그 질문은 뭐 제가 처음 봤는데. 이게 이제 의원과 지방 단체장에 대한 그 일 자체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예.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과정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다리를 놓겠다. 또 어디에 무슨 타워를 만들겠다. 어느 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의 의견과 뜻이 맞는지 아니면 또 틀린지 이것은 의회 몫입니다. 또 예산이 이건 100억이 들어간다.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80억이면 되는데 왜 100억이 들어가느냐. 이건 예산 삭감하자.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지금 지방자치의 기초단체장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그러한 집행권 내지는 그
행정의 집행권을 갖기 위해서 이 중구청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그러니까 의원과 단체장의 일이 다른데 그것을 책임으로 몰고 가면 단체장의 몫이지 의회의 몫은 일부 그런 부분을 승인해 준 몫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한번 이제 좀 제대로 실천해 보자.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하는 거고요. 좀 이유식 같은 편안한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개 좀 아주 굉장히 신경 곤두서는 질문이었죠. 늘 하던 질문이죠. 어렸을 때 우리 김영관 전 의장은 어떤 그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아까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어린 시절 얘기를 잠깐 비춰주셨는데 네. 어떤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하셨는지요? 글쎄 우리가 성장할 때는 말 그대로 제가 55년생이니까 태어난 시점을 보면 네. 상당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때는 나와서 이제 뭘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또 졸업하고 나와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다들 뭐 닥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진로 과정이 제대로 됐으면 지금 아마 학교에서 교수 같은 거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원래 머리는 좀 또 영특하셨군요.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잘 했었어요. 아니 사실인데 진로를 좀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나 진짜 처음이다 정말. 아니 지금까지 제 옆에 오시면서 네. 제가 정말 어릴 때 공부 잘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 처음이세요. 그래요? 예. 다른 분들이랑 공부 잘 못하셨겠어요? 아니 그런 부분을 묻는 것 같아서.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그렇게 됐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방향이 잘못 틀어져서 이제 지금 정치 쪽에 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상업계통의 학교를 제가 간 것은 어느 날 은행에 이렇게 가니까 그때 은행에 있는 직원들은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멋있죠.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을 한번 가보려고 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사학교 고등학교를 가고 정말 쉽게 얘기해서 그때 말씀하신 게 하나의 화이트 칼라잖아요. 네, 블루 칼라가 아닌 화이트 칼라를 꿈꿔서 이제 또 가셨고 뭐 사실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는. 전혀 없었죠. 근데 전혀 없었죠. 사업이 나름대로 좀 성공을 좀 거두면서 주변에서 좀 당신 돈도 좀 있으니까 주변에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좀 베풀어라 이런 일도 좀 같이 좀 하자 이런 일들이 이제 계기가 돼서 점점 인맥이 확산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의원, 시의원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 참여를 어떤 목적을 갖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필연을 만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파출소나 예비군 중대본부나 이런 데가 어려울 때라 우리가 이제 돈을 조금씩 걷어서 연탄 사주고 또 훈련하는 사람들 좀 우유하고 빵도 좀 사주고 이러니까 조금은 여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단체를 구성하게 되잖아요. 그때가 몇 년 정도 된 거죠? 90 한 1, 2년, 2, 3년 그때입니다. 그 정도면 제가 들은 말이 그 정도 시절에는 예비군 중대장 월급이 얼마? 50만 원, 40만 원 정도 했던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들었거든요. 이제 중앙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예비군 중대본부나 파출소 같은데 예산 배정을 못 할 때입니다. 굉장히 어려웠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역 사회에서 남들 좀 돈을 버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거기에 참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참여한 것이 이제 그런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사업도 성공하셨으면 노래도 잘하시고 풍류도 잘하실 것 같고 지금 딱 외모 딱 봬도 이목구리 뚫려서 사모님도 예쁘실 것 같고. 알고 하는 얘기 같은. 아니 원래 풍류를 좀 많이 즐기셨다고. 아니 제가 이제 시의 의원 생활할 때 이제 우리 어울리는 분들 중에 이제 언론 계통에 기자분들하고 많이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다 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저녁 먹고 이제 그러는데 기자들이 저한테 이제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우리 저 김영관장이 네. 거짓말을 참 잘한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 그래요? 나도 처음엔 듣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얘기한 친구한테 불러서 야 도대체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의장님 저 무대에서 저 조항조의 거짓말을 부르는데 기가 막히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 거짓말. 그래서 별명이 됐어요. 예. 한 소리 좀 들어볼까요? 돈 받고 해야 되는데. 돈 안 들어요.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좋아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원래 음원이요. 네. 1분만. 요거 저 전곡 듣고 싶다면 요거 저 유료로. 여기 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요거 저 지금 1분만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무료. 예. 그렇죠. 뭐 예. 네. 정말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그렇게 노래 잘하시고 주변에서도 항상 의원님들도 인기는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인기 이런 거보다도요. 하여튼 제가 맡은 일이 이걸 어떤 극대화시키고 뭐 이 조직을 활성화시키려면 같이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럼요. 노래도 같이 부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의원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뭐 나중에 보면 네. 지금도 이제 그 기자분들 만나고 그러면 아주 형제들처럼 뭐 형님처럼 나한테 대하고 아무래도 사람 사는 사회에 그 관계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좋아하고 또 그때 당시에 있던 같이 일했던 시의원들도 뭐 지금도 뭐 서로 뭐 수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전화도 해주고 예. 그래서 또 같이 만나서 저녁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는 조금 순하게 뭐 지금까지는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일정한 룰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크를 해왔다면 이번에는요 지금 저한테 사인이 왔어요. 저희 그 시민 두 분을 섭외를 했다고. 네네. 예, 우리 저 김영환 전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고. 이미 네. 뭐 중구청장 예비 후보로 등록한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자, 요 질문은 어떤 게 나올지 저는 모릅니다. 이름하여 화통한 토크 지금부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화통한 토크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 시민 여러분들과 통하는 시간 화통한 토크 지금부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질문이 있을지 함께 기대해 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먼저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중구 태평동에 사는 송지롱입니다. 의장님이 중구 심장님이 되신다면 그 과거에 그 대전의 심장이었던 중구가 현재 많이 낙후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정말 예전처럼 중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 질문이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많이 후보자들에 대한 질문일 것 같고요. 예. 어떻습니까? 질문의 내용 요지는 잘 감시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방법 있습니까? 아까 우리 토크 쇼를 진행할 때 뭐 그런 얘기가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나왔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예전에 이러한 그 공동화가 올 것에 대비한 그 마스터 플랜을 짜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구의원 의장 시절인데 그 내용이 2020 중구의 2020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는 인구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어느 정도 늘어나고 이런 모든 계획이 포진되어 있는 그 2020에 대한 그 계획이 지금 전혀 무시된 채 사장돼 버렸어요. 이미 있었군요. 그럼요. 우리가 2020년도에는 인구가 어떻게 줄어들고 또 중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 예, 그에 대한 방안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중구를 다시 심장 기능을 뛰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사장이 됐어요. 새 구청에 8년이
두 사람의 구청장이 지나는 과정을 보면 그러한 어떤 계획성 없는 것이 중구가 이렇게 상황으로 바뀌었다 것이 오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유천동 같은 데 예전에 그 불야성을 이루었던 그 지역이 예. 어느 날 갑자기 폭삭 슬럼화돼 버렸어요. 예. 예, 이런 것도 대단히 정책적인 실패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머니들은 좋아하시던데요. 저는 뭐 음주 뭐 술을 예. 마시고 하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지역에 나름대로의 그 특성을 갖고 있던 문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특성. 그 문화를 행정적인 문제와 어떤 또 치안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하고 결부돼 가지고 그 목적으로만 그 도시를 걷어내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죠. 대비를 해서 우리가 2020 계획을 갖고 있듯이 착착착착 대비를 해서 그 문제도 정리하면서 도시도 개발하고 하는 그러한 윈윈 전략을 썼더라면 그런 상황이 없는 거죠. 그런 지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은행지구도 마찬가지고 용두지구나 이런 뒤에 이제 다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지구들도 그러한 순환적인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내용을 그 구의회와 시의를 거치면서 그러한 계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보관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에 갖고 있던 우리의 콘텐츠, 하드웨어적인 성격에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해서 포함을 시켜놓으면 중부는 빠르게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빛이 이제 꺼졌다 맞다 하는 것이 다시 환하게 켜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시간의 여유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 중국가? 저는 그래요. 늦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래도 뭐 빠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늦었으니까 이제는 손을 띈다. 그건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제 사장되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중구의 모습을 보이겠다. 저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중구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구 2020 중구 2020 계획이라는 게 또 이미 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실행력이 좀 미진했던 게 오늘날 그건 단체장들에 대한 관심인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의 질문을 한 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 은행동에 살고 있는 장본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지난 의정 활동을 엄청 잘하신 걸로 마무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중구청장이 되신다면 지금 간단히 슬로건 말씀은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슬로건 그죠? 슬로건이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슬로건은 다시 일어서는 중구 새로운 시작 이게 제 기본적인 슬로건입니다. 그 슬로건에서 나타나듯이 중구를 다시 그 옛날에 화려했던 명성의 도시로 바꿔나가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제 아까 정책 문제를 지금 묻는데 정책에 대한 문제는 아까 우리가 대전통과 제1극장통에 대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볼 만한 하나의 컨텐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구의 그 문화예술의 거리 같은 데는 저는 요런 이 소극장들이 뭐 한 100여 개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 8개 정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공간 문화나 이런 것을 펼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둔산이나 어디 이런 공간이 있는 지역에 가서 놀이문화를 형성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저는 그 중구를 노는 놀이마당을 일단 펴줘야 된다. 그래서 우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중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 방식과 재건축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중부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이제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예. 발빠르게 그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시민과 함께했던 토크, 화통한 토크,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그 예민하게 질문했던 거하고 더 예민한데요. 뭐 실질적인 문제를 질문해 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저 예. 토크를 서로 할 때 네. 얘기가 좀 많이 중복된 얘기인데 결국은 뭐 중구를 좀 살리겠다. 예. 그 말에 뭐 또 함축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예. 이제 뭐 좀 다르고 이런 것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곽성열의 토크 콘서트 열린 공감이 마무리할 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어요. 그래도 나 정말 이 얘기만큼은 지금까지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내 얘기 좀 하자. 네. 마지막 기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내 얘기 좀 한번 하렵니다. 마지막 네, 네. 한번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또 중구민 여러분. 저 김영관이가 중구에서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6월 4일 제 꿈을 또 제 갖고 있던 생각을 펼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중구로 만들어 가는 것을 같은 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이제 중구를 과감하게 수술할 거는 수술해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중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된 이유도 중구청장이 돼서 중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그 지역에 제가 이제 요번에 손자를 봤습니다마는 저희 손자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문화,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도시, 또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함께 즐겁게 노는 그러한 도시, 또 다문화 가정처럼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야 될 그러한 사회, 그러한 사회를 중구에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예비 후보 그리고 대전광역시 시의회 전 의장인 우리 김영관 전 의장님의 열정적인 활동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곽성열의 토크 콘서트 열린 공감은 바로 중구청장 예비 후보이신 김영관 대전광역시 전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대로 중구의 발전과 또 대전의 미래를 함께 꿈꿔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시간으로 새로운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